무려 3년 4개월간의 긴 싸움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었고 자유롭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페도 갈 수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3년 5월 WHO에서는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드디어 우리는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X, 오늘의 사건 번호 2020,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해를 넘겨 2020년이 되자 이 바이러스는 중국 땅을 넘어 아시아로 퍼져나갔고 그 후엔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며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병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설정하고 이때부터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코로나19라고 불렀습니다. 23년 12월 7일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약 7억 7,2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이 중 69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큰 도시의 인구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비슷한 수준이고 1950년 이후 생긴 전쟁의 사망자와 비슷한 숫자라고 오슬로 평화연구소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 평균 치명률은 1% 채 되지 않지만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층의 경우 적게는 5배, 많게는 15배나 높아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층 중심의 피해가 컸습니다. 코로나19는 심장병과 뇌졸중에 이어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은 116만 명의 사망자를 내며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사망자가 많다는 아이러니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었고 해외여행은 언간생심,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 등이 당연시되었고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활동들은 통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바뀐 일상은 경제적인 부분에도 많은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러스 확산과 감염 방지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비대면 활동으로 외부 활동과 모임이 중단되면서 민간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 현장 근무 위주로 잘 돌아가던 공장은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게 되면서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됩니다.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큰 폭의 둔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수요 둔화는 국제유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요. 특히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올스톱은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국제유가와 같은 실물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오히려 웃돈을 줘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는 모든 게 멈춰선 세상에선 그 귀하디 귀한 기름조차도 짐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멈춰선 세상에선 일할 사람도 필요치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일시에 2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며 3.5%였던 실업률이 순식간에 13에서 14%까지 치솟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전 세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 연준은 임시특별회의를 통해 50bp와 100bp, 총 150bp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였고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강력히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겠다면서 우리 고난의 절대적인 한계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경제가 멈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의 소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사회 경제적 충격 흡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 결과 팬데믹 기간 동안 큰 혼란은 가중되지 않았습니다. 언택트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세계 전자상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매로 빠르게 대체하였고 온라인 소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24%의 무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소매 판매의 비중이 2014년 6%에서 22년 16%로 2.5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도 하고 공연 문화, 클라우드 산업이 발전하고 원격 공연, 원격 근무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주목할 것은 의료 산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요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글로벌 빅파마를 중심으로 한 제약 바이오 업계의 적극적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코로나 여부를 판단하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진단 및 예방의학의 도움도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감염 확산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비정상이었던 경제적 상황들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던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크게 완화되었고 치솟았던 컨테이너, 항공 운임 지수 등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소비를 촉진시켰던 초과 저축은 거의 소진되었고 2023년 상반기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었던 경제 지표는 최근 냉각을 가리키며 일관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팬데믹 버블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남기고 간 몇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요. 2000년 초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와 이에 연동되어 높아진 대출금리, 미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 적자 규모는 현재에도 지속 확대 중입니다. 또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18세에서 34세 젊은 층은 경제와 집값에 대한 스트레스가 2019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남은 후유증 관리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건 번호 2020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21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경제적인 타격도 심했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도 분명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주는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번호를 통해서 다양한 사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다른 시기에 발생해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어쩌면 조금씩 닮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발생한 그저 스쳐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2의, 제3의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 번호 속 경제적 사건들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조금은 확실한 내일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번호 속 다양한 사건들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사건 번호 X 김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